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제대로 준비를 하고 이 시험을 보느냐를 물어보는 그 결정적인 증거가 여기에 있어요. 교육 실습 기간 동안, 그죠?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저의 요소를 말하고 잘했다고 안 봐요. 뭘 잘못했느냐를 찾아서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를 묻는 게 이 시험이에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말해주세요. 수업 환경 생활 지도 안에서 이렇게. 그럼 자기 얘기를 솔직하게 할 줄 있어야 돼요. 경기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경기교육에서는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를 구현하는 데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뭐가 어려웠는지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그 기억을 돌려서. 제가 실습 시간에 겪었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같습니다. 수업 측면에서 교사 주도적, 당연하게 나오겠죠. 근데 뭐가 교사 주도적이었는지를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실습 시 설정한 목표만을 달성하기 위해 유아에 대한 고려를 깊게 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을 뭐라고 말할 게 생각이 안 나면 100이면 100번 예를 들어서 설명하세요. 자기가 했던 것, 우리 동네로 생활주제 우리 동네로 이슬이의 심부름 동화를 듣고 게임 활동을 진행했는데 교사가 사전에 설정한 게임 방식만 고수하고 제가 사전에 설정한 게임 방식만 고수하고 융통성 있게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유아가 하고 싶은 게임 방법이 있었는데 이를 반영하지 못해서 유아의 흥미가 지속되지 못했고 저 또한 아쉬움이 크게 남았습니다. 그게 뭔지를 설명하면 더 좋겠지. 그래서 교육 현장에 가면 이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뭐를 찾겠다는 거예요. 나 가면 아이들의 요구를 어떻게 수용을 할 거예요. 똑같이 게임을 한다고 한다면 난 어떻게 수용을 할 거예요를 보여주는 거죠. 아주 고도의 전략적인 문제죠. 그게 바뀌어진 걸 얘기를 해달라는 거죠. 사실은 더. 예시를 들고 예시가 더 들어와야 돼. 예시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이 돼야 돼. 좀 더 모호해 지금. 유아들이 보통 어떻게 요구를 하는지가 들어와야지. 꽃가루를 놓고 지그재그로 움직이자라고 하는 얘기를 했을 때 꽃가루를 찾는 것이 당장 찾는 것이 힘들어서 그냥 무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로서 생활을 하게 된다면 물품 파악을 하고 유아들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겠습니다. 이를 통해 생각하지 못했지만 민첩성이 길러질 수도 있습니다. 왜 안 되겠어요? 환경 측면에서 보여주기식 환경 구성에 치중했습니다. 실습 시 올데이를 진행할 때 담당 선생님께서 환경도 구성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자기 기회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저는 유아를 존중하는 환경을 구성하라고 하기보다는 선생님께 잘 보이기 위해 더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솔직한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 동네 얘기했으니까 우리 동네 얘기여야 될 거 아니에요. 생활주제 같은 걸 거고. 종이접기를 통한 집 만들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활동 직후 작품을 전시하여 환경 구성을 할 때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제가 수정하고 보완하여 작품을 전시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한 거죠.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는 그 자체로서의 표현 양식이 갖는 의미, 이전보다 발달한 정도, 아이들로 하여금 다음번에 할 때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을 기록으로 남겨서, 이게 도큐멘테이션이야. 기록으로 남겨서 교육적 의의를 발견하고 아이들의 독창적인 표현도 존중하며 교실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죠. 셋째, 생활지도 측면에서 유아의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통제하는 경향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때 그랬느냐가 예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식습관 지도 시 편식하는 유아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모든 음식물을 골고루 먹을 것만을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알러지 반응 이런 얘기까지 해주고, 개별 유아 식습관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적절한 계획을 세우고 지도해야 되겠습니다. 무조건 다 먹도록 강요할 것이 아니라 유아의 작은 노력에도 격려하며 점차 편식하는 습관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확인돼요? 357. 즉답형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문제점의 원인과 해결 방안 다 이 범주 안에 있다는 거 꼭 생각하세요. 김 교사의 유치원은 4, 5세 두 학급이 하나의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다. 물리적 환경. 어느 날 김 교사는 4세 유아 민재 어머님으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았다. 선생님, 유치원에서 4, 5세가 화장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 네, 맞아요. 그런데 어머니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우리 민지가 유치원에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볼 때 오빠가 자꾸 훔쳐봐서. 자, 옷을 갈아입었지만, 그죠? 성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일 수도 있고 똑같은 형태의 내용이죠. 그래서 교육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답변이란 말이에요.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봐볼까요? 물리적 환경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점을 얘기하고 대해야지. 그리고 마지막에 교사가 이러잖아요. 아, 정말요? 왜 그랬을까요, 걔가? 이렇게 얘기해요. 섞여 있는 그 문제가 혼합형으로 컴비네이션. 물리적 환경, 유아 지도에서의 성교육에 관련된 있는 문제, 세 번째 학부모에 대한 교사의 대응 태도, 이렇게 세 가지가 다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섞여 있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에만 꽂히면 안 돼, 답이. 물리적 환경에 문제가 있습니다. 남녀가 사용하는 화장실 공간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4, 5세가 문제가 아닐 수 있지. 칸막이 등의 장치를 활용하여 편안하게 용변을 볼 수 있는 개인적인 공간을 마련해 주겠습니다. 물리적 환경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에 대해서 디자인하란 얘기잖아요. 또한 이를 학부모에게 안내하여 화장실 사용에 대한 부모님의 불만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유아 측면, 물리적 환경 유아로 넘어와서 유아 지도 측면에서 발달 특성상 나와 다른 성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유아들은 당연한 얘기다. 그러나 적절한 성교육을 통해 남녀의 신체적 특성을 이해하고 성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화장실에서도 서로 다른 성을 배려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리적 환경이 마련이 되는 게 맞고 예의를 갖춰서 행동하는 것도 필요하죠. 노크를 하고, 사실 잠금 장치를 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유아용 화장실은 낮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낮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전에는 아이들이 사용하니까 낮은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저의 경우는 남자용 화장실과 여자용 화장실이 유아 시기에도 나눠져야 된다고 봐요. 공간 분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같은 층 내에서 이런 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들에 대한 지도는 이렇게 하겠다. 세 번째, 학부모에 대한 교사의 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항의 전화가 왔을 때 이렇게 대답하기보다는 부모의 염려하는 부분은 이미 매뉴얼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기억해야 돼요. 아, 문제가 이제 섞여져서 나오는구나. 그러나 나오는 데서 일단 나오는구나. 될까요? 다시 357.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인 날 실외놀이 대체 활동을 계획하고 미세먼지 발생 시 대처 방안에 대해서 말하시오. 그러면 실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하고 대근육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얘기가 들어가야지. 좀 이따 보겠고, 추가 질의가 더 장난 아니야. 이거 끝나지 않았어. 초임교사로서 많이 어려움이 있을 텐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당신 장점이 뭐예요? 교사로서 갖고 있는 장점, 정서적인 부분에서, 인성적인 부분에서 갖고 있는 장점, 사회성 부분에서 갖고 있는 장점. 학급에 ADHD 유아들이 있을 때 어떻게 지도할 거예요? 이런 얘기. 여기 꼭 나오잖아. 본인이 생각하는 혁신학교 뭐냐? 자기 철학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유아 존중이 이루어지는 학교, 교사 문화에서는 상반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학교, 교육 방법이 역동적으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 학교, 뭐 나머지는 자기 성장 속에서에 구라쳤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묻잖아요. 그건 진짜로 써야 돼요. 진짜로 잘 써야 돼. 약간의 MSG는 칠 수 있어. 근데 그걸 걸르려고 하는 거예요. MSG를 걷어내려고. 구라의 정도가 넘어서면 안 돼. 359쪽. 미세먼지에 매우 취약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나쁨인 날에 실내 활동을 자제해야 됩니다. 실내에서는 대체 활동이 필요하다. 우리가 봤던 그 미세먼지 떼어내기 게임 같은 거. 수요일날 수업하고 그랬던. 대처 방법. 미세먼지 발생 시 예우령, 손 씻기, 물 많이 마시기, 마스크 착용하기,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이용하는 방법들도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됐나요? 네. 다음으로 가보죠. 자, 문제로 주어지는 사례가 장난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인천도 봐보니까 다음 사례들의 교육적 시사점과 교육적 운영 방안을 말하시오. 구상형에서 얘기하면서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인공지능, AI, 당시엔 비트코인, 이러한 시대에 배우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겠는가? 기업은 100의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고 한다면 시민단체는 90, 가족들은 60, 정부 관료 조직과 규제기관은 25, 학교교육은 10, 정치는 5, 법은 1의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세상의 변화는 빠른데 교육의 변화는 느리다. 어떻게 해야 될까? 대처가 기업은 빠른데 교육은 느리다. 어떻게 해야 될까? 또 교육은 100년지 대계라는 말이 있다. 100년을 보고 세우는 계획이란 말이다. 나무를 키울 때는 10년을 보고 사람을 키울 때는 100년을 본다고 한다. 즉 교육은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고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가능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다. 이것에서 보고 있는 시사점과 교육적 운영 방안을 말하죠. 세상의 변화와 교육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인간 교육은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가 들어와야죠. 그 변화를 뭐라고 설명해야 돼? 4차 산업혁명이면 4차 산업혁명, 시대나 상황은 계속 변화하고 있다. 지속적인 배려가 요구된다. 학교 교육도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처를 해나갈 때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모두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다. 발현적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전체적인 계획은 세우되 세부적인 계획은 유아와 함께 만들어서 여름 주제로 해나간다면 유아와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그러니까 주도성을 높여주겠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흥미와 관심사를 반영하겠습니다. 탄력적인 교육을 운영을 통해 유아는 융통적인 사고를 기르고 문제 해결력을 갖춰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대답 하나. 두 번째,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그럴 수 있지. 자기조적 학습. 그런데 1번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여기서 썼어야 되는 건 뭐냐면 인성과 사회성의 함양에 관련된 것들이 들어와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세 번째,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이런 매체가 사용되는 정보 기능 사회 등의 매체 사용 능력을 높여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기술적인 측면이니까 얘기가 돼. 하나는 지식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으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근데 인성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사회성 함양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추가가 되었어야 돼요. 장단점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인천이야, 인천. 인천이기 때문에 즉답형에서 이 얘기예요. 섬으로 발령나면 어떻게 할래요? 이 얘기랑 똑같은데. 뭐 청라지구 말고 뭐 송도지구 말고 그렇죠. 인천이 그쪽이지. 김포도 인천인가요? 김포는 경기인가요? 맞아요? 인천이랑 이렇게 붙어 있긴 하죠. 강화는 인천? 강화는 인천, 김포는 경기? 오케이. 강화로 발령을 받는다면 이런 얘기겠지. 여기서 뭘 써야 되는 거야 도대체? 굳이 거기를 얘기했다면 자연환경을 이용한 교육적 특성을 반영해야지. 제가 그랬잖아요. 긍정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고. 내가 거기로 갔어.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관사에 나 혼자 살아야 돼. 어떻게 할 건데? 자연을 즐길 거예요? 교육적으로 어떻게 할 건데? 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농어촌의 산과 바다 등 감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자연환경이 풍부합니다. 얼마나 좋아?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는 안 물어봐요. 그래서 평생 거기서 사실래요? 그렇게는 안 물어봐요. 걱정하지 말고. 농어촌 소규모 유치원에 발령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게 돼야죠. 주변 환경을 이용하겠다. 농촌에 위치한 것이라면 쌀농사 프로젝트라고 하겠습니다. 얼마나 급하면 막 아무 프로젝트나 막 나가대요. 그러면서 설명을 해야 돼요.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식물의 변화 과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면서 알 수도 있고, 쌀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노고 등도 확인할 수 있고, 지역사회 인사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지역인사나 부모님들의 인적 자원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길게 말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모내기 과정부터 재배 전 과정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고, 수확 후에는 유아들이 재배한 쌀로 식사를 해보고, 식사 좋고 떡도 만들어 먹고 뭐 얼마든지 도전 과정에도 참여하고, 더 깊게 말해야 돼요. 그 과정에서 느껴질 수 있는 것. 그 다음 문제도 진짜 어렵죠. 더군다나 더 주목해야 되는 건 이게 즉답형이라는 사실이야. 그리고 교사상으로 물어봐. 풀꽃, 나태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이거 되게 유명한 거잖아요.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뭐게?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문제 파악하는 게 핵심이라 그랬죠. 개개인에 대한 개별성과 존중, 개별성에 대한 존중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육적으로 해석하자면 이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 각각에 대해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는 말처럼 교사는 민감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것도 자세히 보아서 교육적 대상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과 잠재력을 발견하고 지지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정도가 되어야 혼인이 되는 것 같아요. 송송 커플 어떡하지? 진짜. 그러니까 자세히 보라니까. 아쉬워. 아무튼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 부분이 좋아야 되죠. 그 독특한 측면이 끝까지 가야 되죠. 응?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이건 무슨 말일까? 오래 보면 지겨워져야 되는 거 아닌가? 아무렇지도 않은데 오래 보고 있으면 그 진가를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냥 평범해 보이는데 그 진가를 존중해주고 보호해주고 싶은 케어링에서부터 나온다니까. 친숙함과 케어링, 그러니까 프렌들리를 느끼고 프렌드십을 느끼고 케어링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진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일단
자기 몸으로부터 나왔어. 친밀감, 물리적으로도 친밀감을 느끼고 태안에 있을 때도 친밀감을 같이 가져요. 나와서도 경험의 공유가 되어야 친밀감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 경험의 공유를 하면서 끊임없는 노력으로 보살핌이 되어야, 그래야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극복이 되어야 사랑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학대 현상 중에 많은 부분은 이게 없는 거잖아요. 개방성 안에서, 다양성을 보고 개방성 안에서 성급하게 판단하기보다는 지속적인 관찰과 유아의 교류를 통해 종합적인 이해를 해나가야 됩니다. 마지막에 이런 게 유아에 대한 존중의 자세인 것처럼, 풀꽃을 보면서도 그렇듯 하물며 개별 인권을 가진 존재인 유아들 하나하나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하나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개방적으로 여기고 존중하는 자세를 갖는 교사상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일반 교양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이 문학적인 작품에 대한 해석력을 유아교육의 언어로 바꾸어낼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로 준비를 해야 돼요. 이론 몇 개를 알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그것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냉혹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교사가 안 되겠으면 좋겠어요. 그 기회가 더 풍성하게 준비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가도록 돼야 돼요. 마지막으로도 봐보세요. 제가 꼭 찾으라고 했죠. 존경하는 인물. 이 경기만 이러는 게 아니라니까. 다 이렇게 문제를 낸다니까. 교직관 때문에 그래요. 그 인물을 통해 본받은 점을 어떻게 교육적으로 적용할 것인지를 얘기해봐라. 이건 여러분에게 맡길게. 답도 안 드렸어요. 찾아야 돼요, 스스로. 자기 얘기를 해야 돼요. 될까요? 대구. 인문 소양은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다음을 읽고 답하시오. 만 4세 학급의 담임이며 3월 말에 학부모 상담이 예정되어 있다. 연지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누가 옆에 오자 짜증을 내며 그림을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민수가 아름이와 모래놀이를 하고 있는데 아름이가 못 만들고 있는 걸 보고 민수가 내가 도와줄게 라며 아름이를 도와준다. 철수가 교사 이야기 나누고 난 뒤 옆에 있는 다른 친구 보고 크게 의아한 웃음을 돌았다. 뭐 하는 거지? 이 연지를 관찰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일화 기록을 제외하고 연지를 관찰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왜 그러지? 얼마나 그러지?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지? ABC. 얼마나 그러지? 사건 표지법이면 빈도식 사건 표지법. 정말 있는 그대로 내는 거죠. 옷만 갈아입었어, 옷만. 본질은 똑같아. 근데 하나죠, 하나. 그렇잖아요. 문제 이렇게 나온다니까. 같은 지문 안에 하나. 그리고 일화 기록을 할 때 쓸 수 있는 방법 뭐냐? 이건 1차 정리하면서 알고 있었던 내용 하나. 미친 게 이거라니까. 구상일 관찰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연지 어머니와의 상담을 시연하시오야. 전화를 받는 것도 아니야. 연주 어머니와 시연하시오야. 그 매뉴얼이 있죠. 아이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일단 준비, 자료 준비, 장소 준비, 환대, 장점, 개선점, 함께 해야 되는 연계의 노력, 비밀 유지, 팔로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학기 초라서 연지가 어떻게 유치원에 생활할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 고르라고 해서 상담 기술을 3가지 활용하고 문제 행동과 해결 방안을 제출하라고.
저도 가정에서의 연지가 많이 궁금합니다. 연지 요즘 유치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좋은 거 먼저, 여기 제가 연지 행동을 행동 전 행동 후로 나눠서 기록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미술 영역에서 다른 친구가 다가오자 연지는 자신이 그리고 있었던 그림을 찢어버리는 행동을 한 적이 있어요. 혹시 가정에서도 그런가요? 가정에서 비슷한 경험이 있군요. 내가 스토리를 만들어야 된다니까. 에피소드를 만들어야 돼요. 이 아이의 행동은 일관되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일반적인 특성, 발달 특성상 정서를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죠. 연지만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그래요. 연지의 생활 지도를 위해서 가정과 함께 연기해 나가도록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관찰 기록을 작성하죠. 두 번째는 가정과 동시에 해나갈 수 있는, 연기해서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구체적으로 줘야 돼요. 부정적인 감정을 말로 표현하라. 이거 3초간 심호흡하기 3셀 동안. 그리고 팔로잉까지. 인사, 장점, 추계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잖아요. 상담 기술 3가지. 문제 행동과 행동 원인과 보편적인 발달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해결 방안으로 조절하기를 해보겠다. 3초간 숨 쉬면서. 진짜 장난 아니죠? 그것도 실현해야 되잖아. 맞아요?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앞에서 배운 게 이렇게 되는구나. 다음 즉답형도 볼까요? 유아기에는 놀이가 매우 중요하다. 놀이의 필요성을 3가지 말하고. 이렇게 들어간다니까. 놀이가 왜 필요해? 내가 공부하고 있었던 1차의 내용이 들어와야 되고 이미 예고가 됐어요. 비구조적 놀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사의 역할 3가지래. 그럼 측면, 디스커션에서 측면, 차원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의견 교환으로서 어떤 측면 넣어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응? 정서적 측면, 놀이를 통해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온 거잖아요. 반복과 역할 전환, 정화 효과.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가를 발산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해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갖게 되고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인지적 측면, 하고 싶은 놀이를 선택하고 계획하고 상위 인지 능력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놀이 과정 안에서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인간관계도 이해하고 문제 해결력도 기를 수 있습니다. 왜 안 돼? 사회적 측면, 서로에 대한 친밀감을 느끼고 우정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 협력, 소통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 기술을 길러나갈 수 있습니다. 비구조적 놀이, 그러니까 정해진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놀이가 다양하게 확장되고 융통성 있게 변형될 수 있는 거죠. 관찰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교사로서. 유아의 놀이를 바라보며 관찰할 때 유아는 자신의 놀이가 인정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지받고 있음을 느끼고 자신의 놀이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무대 관리자, 필요와 요구를 파악하고 제시해주면 놀이가 더욱 확장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말 있어요? 아니죠. 비구조적 놀이 상황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게임 유형을 이렇게 줄 뿐이죠. 여러분의 답을 차원으로 구분해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공동 놀이자, 유아의 놀이에 대한 참여가 놀이에 교사가 함께 참여합니다. 교사도 유아의 비구조적 놀이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유아의 몰입도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대구는 굉장히 고전적인 문제를 냈어요. 이런 거는요 진짜 옛날에 나온 거예요. 생활지도에서 아이들이 고자질하는 유아가 있다. 행동의 원인을 3가지 말하고 지도 방법을 5가지 얘기하시고, 이거 교육부 자료에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는 관심 끌기, 2번째 의존성, 3번째는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부 자료 꾸준하게 읽으셔야 돼요. 고자질이 잘못된 행동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되 좋지 않은 행동임을 명확하게 해서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랬구나. 그렇게 보았구나. 그런데 다음부터는 얘기해 주지 않아도 돼. 선생님이 알 수도 있단다. 이렇게 시연을 해주는 게 좋아요. 지나치게 관심을 끌려는 경우 유아의 행동에 반응하기보다는 무시를 통해 이렇게 행동 수정 기법이 나와요. 의존성이 심한 경우 스스로 문제를 고자질을 할 때 의존성이 심한 경우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교사에게 말하기보다는 친구에게 직접 해결해 보도록 한다.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는 경우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친구들은 어떻게 느낄지, 그 갈등 상황에서 친구는 어떻게 느낄지 보면서 자기중심적 사고를 극복해서 친구의 입장에서 실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는 것. 그리고 지속성의 문제가 필요하죠. 가정과 연계의 지도에 나가겠습니다. 일관되게 지도함으로써 생활지도 효과를 높여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보일까요? 시도마다 각기 다르게 얘기가 돼서 이번에 세종 문제도 한번 볼 건데, 구상형이 이렇게 나왔어요. 사례를 읽고 다영이가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유치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김 교사가 지도할 수 있는 방안 4가지를 얘기를 하래. 요즘의 문제예요. 이런 게 4가지. 다영이는 사회성이 부족하다. 자유선택 활동 시간에 역할놀이를 하는 친구들을 힐끗 쳐다보기만 하고 놀이에 참여하지 않는다. 김 교사가 놀이를 권유해도 응하지 않고 친구들이 함께 놀이를 하자고 제안해도 거절하고 다른 영역으로 가서 놀이한다. 어떻게 지도할지 고민에 빠졌다. 자, 놀이 환경 안에서 물적 자원, 인적 자원, 시간 자원, 경험 자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게 다 사회성으로 연결되도록 어떻게, 교사가 개입할 때는 어떻게, 관찰할 때는 어떻게, 물리적 환경은 어떻게, 구체적인 지도는 어떻게. 답을 한번 봐봅시다. 예시문을. 김 교사가 다영이의 사회성 증진을 위해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아의 놀이를 인정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항상 그 수준에서부터 시작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병행 놀이자로서 먼저 가까이 곳에서 놀이하면서 우선은 정서적 안정감을 주겠습니다. 할 수 있죠. 왜 안 되겠어요? 유아가 다른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되겠죠? 둘째, 유아의 흥미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사회성이 높여지고 놀이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려면 그 아이의 흥미와 연관질수록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사례 속 다영이는 교사나 친구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함께 놀이하는 것을 거부한다. 그럴 때는 자신이 원하는 놀이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거부하는 것, 자기가 놀이를 하기도 하는데 자신이 원하는 놀이가 아니니까 그 놀이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죠. 따라서 먼저 하고 싶은 놀이가 있는지 묻고 유아의 의견을 반영한 놀이가 이루어지면서 그 유아에게 주도성을 주면서 점차로 다른 유아와 함께하는 놀이도 필요함을 인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난 교사로서 미리 물리적 환경을 준비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놀이에 대한 얘기에서 기본적으로 이론으로 알고 있는 사항들이잖아요. 예를 들어 혼자 쌓기놀이만 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유아가 만든 구조물을 역할놀이 영역에서 소품으로 활용하는 등 이와를 참여하도록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거죠. 유아가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는 거죠. 쌓기놀이 영역과 역할놀이 영역을 통합하겠습니다. 또한 함께 할 수 있는 교구를 제공해서 협력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가능하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도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사회적 기술을 안내하겠습니다. 교사가 모델링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 여기서 말하는 모델링도 모델링이겠지만 데몬스트레이션을 보여주는 걸 수도 있겠죠. 시범.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는 방법을 보고 익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할 수 있는 말, 그러니까 왜 우리도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요? 안녕 이렇게 얘기하나요? 놀이할 때 안녕 나도 놀고 싶어 이렇게 가르쳐서
그런 건가요? 외국 애들 경우 Hi, I wanna be with you 뭐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의 그럼 Come on in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다가오고 그러는 건가요? 그런 거죠. 편하게 나도 그거 같이 해도 될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뭐 격식을 차려서 혹시 내가 여기에 한다면 너의 마음이 상하겠니? 뭐 이렇게 물어보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 그 영어에서 표현을 가장 극존칭으로 쓰는 게 뭐 would you mind 뭐 이렇게 하는 거 되게 극존칭으로 쓰잖아요.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아주 간단해요. 예를 들어 친구에게 할 수 있는 말을 생각해 보도록 하고 이렇게 우리 같이 놀자라고 하는 말을 해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런 얘기들. 어쨌든 이거 하나로 봤어요. 세종에서 즉답형이 세 가지로 나왔는데 문제 유형을 봐보세요. 긍정적 자아 존중감 형성은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연결된 거네. 앞의 얘기와 앞의 구성형과. 유아들이 자신의 긍정적이고 소중한 존재로 느낄 수 있도록 긍정적 자아 존중감을 형성하기 위한 지도 방법은 4가지야. 이게 나는 소중해라고 하는 활동명으로 이야기 나누기를 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수업 계획안 작성과 수업 실현과 이 구술이 연결되어 있다는 게 이런 거예요. 긍정적 자아 존중감, 셀프 컨셉트부터 능력감, 가치감,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거, 긍정적으로 자아 존중감 갖는 건 주도성을 갖는 건 난 이렇게 갈 거예요. 긍정적 자아 인식이 이루어지도록 제목으로 나를 소개해요 책 만들기를 통해 유아가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인식은 우리가 공부한 거 있잖아요. 범주적 자아부터 가장 가시적으로 지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성, 외모, 그리고 내면적으로 좋아하는 것들 우리 했네. 시험에서 나왔던 거네. 능력감, 긍정적 자아 존중감에서는 능력감, 성공적인 경험, 동기와도 연결시키고 유아의 발달 수준에 맞는 환경 제공, 성공적인 경험을 통해서 성취감을 얻고 그럼 뭘 할 수 있을까요? 블럭의 크기로 차이를 얘기를 할까요? 예를 주는 게 좋죠. 멀리 뛰기를 할까요? 연습을 통해서 멀리 뛰는 걸로 할까요? 인정과 격려,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점, 사회적 강화, 매일 친구를 칭찬하여를 통해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가치 있는 앞에서 능력감, 두 번째는 가치감, 주도성을 발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도 긍정적인 자아 존중감이 형성되거든. 이를 도우미 활동을 통해 유아가 자신이 맡은 역할을 주체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사연이 있다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긍정적인 자아 존중감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답을 생각해낼 수 있어야 돼요. 1차랑 2차랑 간격이 없어졌다니까. 2번 똑같은 얘기 나오죠. 명훈이 화장실에서 자꾸 문 밑으로 다른 여자아이들을 들여다보는데 그냥 화장실 문을 연 적도 많아. 다른 친구들이 깜짝 놀라는 일도 매우 잦고 장난이 심해서 여자아이가 깜짝 놀래하니까 더 하는 거지. 명훈이한테 미안하지만 자칫 잘못 크면 바바리 있기를 좋아할 수도 있는. 깜짝 놀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싫어하는데도 계속 이렇게 터치를 하고 피해를 주기도 한다. 좋은 느낌, 성적 자기결정성에서 얘기하는 그 접촉 개념, 나쁜 느낌. 교사가 명훈이에게 성교육을 하기 위한 문제는 지도 방안 4가지를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명훈이를 지도하기 위한 원인 파악, 구체적인 개념 인식, 조망 수용 능력의 확보, 가정과의 연계 이렇게 가져가죠. 그 안에 관찰과 대화를 통해 명훈이는 어떤 생각인지,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놀라니까 우연히 그랬는데 아이들이 놀라니까 그게 재밌어서 한 건지, 여전히 아니면 진짜 요즘 들어 성에 대해 관심이 많은 건지. 이거 관심이 있어야죠. 없는 게 아니 뭐 스님, 신부, 뭐 수녀 뭐 이런 사람들이 된다고 관심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오히려 자기를 속이는 거 아닌가요? 관심이 있는데 그걸 극복하는 게 수도자지. 그렇잖아요. 그 에너지를 다른 데 쓰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투자 입장 아닌가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입장 듣고 관심이 있다라면 그걸 긍정적인 방법으로 알고 느끼고 살아가도록 하는 게 핵심이죠. 어쨌든 둘째, 명훈이가 성적 호기심 때문에 사례 같은 행동을 보였다면 동화를 통해 남녀의 신체적 차이, 다르다에 대한 인식이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부모님으로 받은 신체적 차이에 해당되는 것들을 보는 거죠. 신체 기관의 차이를 알아보고 모습은 다르지만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도 알고, 그렇죠. 그리고 이 고유함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른 어느 하나 신체 기관이 소중하지 않은 기관이 없으나 우린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왔었죠. 말씀드렸어요. 명훈이가 장난을 치고 싶어서 놀라는 행동이 재밌어서 한다면 상대가 어떻게 느끼는지, 이게 앞에서 우리가 많이 다뤘던 얘기들 다시 다 바꿔서 주는 겁니다. 자신의 행동을 반성적으로 생각해 봄으로써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식하고 다른 성에 대한 배려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로 가정과 연계해서 가정에서도 알고 일관성 있게 지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더 나아가 부모 교육을 통해 유아기 성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성 건강에도 필요하죠. 적합한 성의식을 갖고 있는 게 성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유아들이 하는 자위행위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소중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물론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집착하는 경우도 성기로부터 주는 쾌감을 느껴서, 저는 저희 반에 있었어요. 그 어린 시절에 아이들은. 그래서 가정과 연계해서 지도하고 다른 방향으로 관심 돌리고 이렇게 또 다른 형태의 삶의 쾌락과 기쁨 등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아는 게 필요하죠. 죄악시할 일은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그리고 느끼며 살아가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그런데 그게 때와 장소 대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 대한 성교육을 하면서 타인에 대한 배려를 하기도 하고 신체적 기관의 차이를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 소중함을 나누기도 하지만 건강함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된다. 우리는 이제 건강함에 관련된 걸 이제 소곡 착용으로 대부분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차원의 신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사회적이고 정서적인 건강함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세종시도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민주시민을 길러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군요. 그래서 유치원 교육과정 전반을 통해 민주시민 교육을 반영하고,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교육부 자료는 봐야 돼요. 그 안에 이런 자치활동이, 이게 이제 유아들이 자치활동을 한다고 뭘 할 수 있겠지? 간식 당번 자치활동입니다. 가정에서의 약속 지키기, 역할 분담하기, 가족 행사 참여하기, 그렇죠. 공동체에서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교사들도 교사 공동 업무에 참여하는 게 공동체에서의 생활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학급을 운영할 경우 어떤 자치 능력과 주체성을 기를 수 있는 자치 활동 방법 지도 방안 4가지를 얘기를 하라 그랬어요. 자치의 문제는 규칙의 문제, 역할의 문제, 공동의 목표의 문제, 공동 인식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자치의 문제예요. 첫 번째는 자치 능력과 주체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규정 규칙의 문제를 건드렸어요. 규칙 수립과 준수를 위해 약속 정하기, 토의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유아가 스스로 자신의 반의 규칙을 정하는 과정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사결정력을 기를 수 있겠다. 요즘 국회 안 열어서 법안이 지금 통과가 안 되잖아요. 유치원 3법도 그래서 무슨 패스트 트랙인가 뭐로 해서 억지로 밀어넣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전 아무리 생각해도 80% 작년 대비 정시 모집에서 80%밖에 뽑지 않는 건 이것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자, 규칙 수립과 준수를 위해서 우리가 국회의원 소환제를 검토하고 있어. 그러니까 대통령만 탄핵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도 탄핵하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해. 정하면 할 수 있죠. 무서운 거 아니에요?
지금 국회가 안 열리잖아요. 이 절차 민주주의라는 게 있어요. 절차를 밟아야 돼. 탕탕탕을 해야 돼. 그래서 열받으면 이 의사봉을 가지고 도망가. 옛날에 김무성이라는 의원이 이걸 갖고 도망간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절차 민주주의. 지금도 김무성 의원이 있지. 부산 어디더라? 어디 근데 선대부터 아주 유명한 집안인데 땅을 못하기 때문에 의사 교환을 못해. 잘 보시라고. 내년에 교사가 된 다음에 내년에 투표를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어디다 투표를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 얘기. 규칙을 준수를 해서 불합리한 것,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나간다. 그래서 계속 사회와 연관시키는 건 우리가 만나게 될 유아들은 우리의 시민들이고요. 우리가 가게 될 유치원은 우리의 국가고요. 우리가 일할 반은 우리의 도시예요. 그런 개념으로. 권리와 책임의식 막 던지죠. 우리에겐 권리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던져야 돼. 그리고 이 얘기를 하면서 생존권, 발달권, 참여권, 보호권 등에 대한 권리의 주체의식을 따져야 돼. 이 동화를 어떻게 만들까 궁금하시면 여러분이 만드시면 돼요. 오늘은 마치 연쇄적 동화처럼 오늘은 생존권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오늘은 발달권으로 동화를 만들어야지. 오늘은 뭐 참여권으로. 의무와 역할에 대한 인식, 이거 교육과정 보면 민주시민교육에 나오는 얘기. 우리 반 도우미, 자신이 부여받은, 이게 자치 얘기잖아요. 꼭 읽으셔야 돼요. 교육부 자료. 그거 읽은 게 이런 데서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자신이 부여받은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자, 재밌는 것 이렇게도 나왔네. 정치적 개념 교수. 이게 뭐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거.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린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반을 상징하는 거. 왜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는 많이 없어졌지만 외국의 경우는 집안 문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걔네 철문대문에 그 문장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 뭐해? 반지에 문장색이잖아요. 그 왜 배너라고 하는 영화 보면 내가 이 집안 출신이야 노예한테도 이 문장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찍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의 의식으로 뭉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울대 보면 서울대 문장 있는 거 아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Veritas lux mea 이렇게 되는 거. 진리 mea가 나예요. 나의. lux는 빛이에요. 진리 나의 빛이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연대는 어떻게 돼 있더라? 모르겠어요. 동물로 하죠? 병아리랑 고양이랑. 그런 것처럼 우리 반 마크 만들기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우리 반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을 만들어 본다고. 뭐 동물로 상징물을 만들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우리나라에는 이제 가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의미예요. 우리 반의 급훈, 지금은 되게 막 옛날 교육처럼 얘기하는데 1년 동안 당신의 반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얘기하겠어요. 우리는 뭐 자율적인 마음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뭐 블라블라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앞글자를 딴다,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얘기입니다. 369. 강원. 우리나라 프로젝트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한복을 가져와서 소개를 하는 중에 몇몇 아이들은 이를 듣지 않고 장난을 친대. 또 어떤 아이들은 바닥을 두드리며 수업을 방해한대. 교사는 주의 집중을 시키려고 해보지만 아이들은 주의 집중을 하지 않는데요. 결국 소리를 지르나 시간이 흘러가고 계획했던 활동을 다 하지 못한 채 수업이 끝났대요. 생활 지도실로 이동하는 동안 민철이가 다은이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자 화가 난 다은이가 민철이의 손등을 꼬집어 민철이의 손등에 상처가 났대요. 하지만 교사는 아이들을 인솔하러 하여 이동하느라 이 모습을 보지 못했대요. 이날 오후에 민철이의 어머니께 항의 전화가 왔대요. 이걸 두고 이제 총체적 난국. 심지어 뭐가 문제다 보이는데 개선 방안 3가지, 생활교육 방안 3가지, 항의에 대해 대처하는 방안. 이제 강원은 물량으로 승부해요.
측면을 구분해야지. 유교사의 수업 방안에 대한 부분에서 수업 준비, 수업 실행, 상호작용 이렇게 나눌 수 있을까? 하나의 예시 안에 여기 이거 수업 디자인, 생활 교육, 생활 지도, 배려, 자기조절, 질서 이렇게 나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학부모의 항의 방안, 이건 이제 매뉴얼, 경청 보편적으로 지도 방안, 특성에 대한 설명 나눌 수 있을까요? 이게 답을 보면 쉽다니까. 문제 안에서 내 걸 생각하는 게 어렵지. 수업 준비 측면에서 문제점을 얘기할 때 특정 유아 한 명만 한복을 가져와서 소개하도록 하기보다는 미리 가정의 안내에서 모든 유아가 한복을 입고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모든 유아가 한복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의 주제 안에서 공유의 관심사를 가지고 활동에 임할 수 있습니다. 수업 실행 측면에서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유아들이 자연스럽게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직접 입고 온 한복을 비교해 보며 하나의만 갖고 왔으니까 나머지는 땅 파고 있죠. 한복의 독특한 선과 색, 다른 점, 같은 점, 그리고 자신이 입고 있는 평상복과 한복의 차이보다 느껴볼 수 있고 여자들의 한복과 남자들의 한복의 구성상의 차이나 특징이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기 의식이 들어가니까 자기 생각이 들어가니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상호작용 측면에서 소리 질렀다면서요. 그러니까 성대 결절오죠. 유치원 교사에게 있어서 성대 결절은 직업병이라고 하는데 본인의 습관일 수도 있어요. 유아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됩니다.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말해야 되나, 단호하다는 게 소리를 지른다는 게 아니라 문제가 되는 상황이 무엇인지 일깨워줘야 되는 거예요. 유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혹은 유아가 행위를 바뀌어갈 수 있는 인내심을 길러나가야 돼요. 이렇게 찾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교육에 관련된 부분에서 배려 측면에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주의 깊게 듣도록 교사가 먼저 유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모범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유아가 다른 유아에게 배려하는 모습을 보일 때 교사가 민감하게 확인하고 이를 격려해 줄 수 있도록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 조절 측면에서 화가 난 감정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화에서 이런 동화책들을 알고 있는 게 필요해요. 소피가 화가 나면 동화를 듣고 감정을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합격의 길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그러면 유아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과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질서, 이동시 지켜야 될 규칙. 왜 그런 규칙이 필요하냐?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황 중심 교육을 통해서 미리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이들끼리 갔다 온 다음에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내용을 확인시켜주면서 다음에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한다가 되어야 되죠. 민철이 어머니에 대한 얘기는 여러 번에 걸쳐서 봤기 때문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이봐, 강원교육은 나름 특이해요. 한글 교육 책임제야. 또 주의해야 되는 게 뭐가 나오냐면 초등교육과의 연계야. 그러나 본질은 어디에 있어요? 문해력 함양이야.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지. 균형 잡힌 접근법 써야지. 들어오면서 와야지. 놀이 안에서 부호 중심 접근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뭐가 될 수 있는데요? 글자 형태만을 가리키기보다는 놀이 안에서 끝만 읽기, 초성 게임 이런 것들 다 놀이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부호 중심 접근이 되는 거죠. 언어 경험 접근법을 사용하겠습니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경험을 기록해주고 산책을 갔을 때 경험을 이야기하고 이야기한 것을 적어주겠습니다. 경험의 기록. 유아와 함께 읽고 다시 써보는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말과 글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문학적 접근법, 도서, 창작, 비평 이 안에서 더 쓰면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던 것을 어휘를 통해서 이해하기도 하고 문형 구조를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도록 발음, 어휘, 구문 등의 발달이 문학을 통해서 교육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문해 환경 얘기도 하잖아요. 환경 인쇄물, 테이블, 레벨, 차트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사인 이런 얘기. 알고 있는 걸 총체적으로 활용해야 2차는 통과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만점의 가능성이 높아. 엉투당투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 위주로 실제 상황을 반영한 것들이 됐기 때문에 1차 통과하면 2차에서는 끝을 보겠다고 생각하고 전체를 다 훑어야 돼요. 야, 다음 문제를 읽어보니까 무시무시해.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이가 조폭이야. 응? 관계중심 교육. 결국 뭐 극복하자는 거예요? 공격성 극복하자라는 것이고, 공격성 극복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해당되고, 그럼 인성교육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배려, 존중, 소통, 협력으로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지. 다른 사람의 요구와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해서 도움이 필요해요. 이야기 나누기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항을 알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합니다. 내 걸 짜야 된다니까. 나 배려는 여기서 나오고 여기 이렇게 써먹어야지. 존중은 같은 점 다른 점 하면서 여기선 이렇게 표현해야지. 관계 형성으로. 소통 얘기하면서 우리 반 편지안 만들어서 서로 간의 의견을 주고받는 교류가 단절되지 않도록 해야지. 왜 안 되겠어요? 협력 측면에서 함께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형태의 내용들. 우리 동네 지도 만들기 활동과 같은 것들을 하면서 함께 지도를 만들어서 관계 형성을 통해 폭력, 공격성이 없는 학교 사회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해야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되게 많은 것 같은데 해야 될 걸 정리하면 여기다도 갖다 대고 저기다도 갖다 대고 조금만 바꾸면 되고, 문제가 입고 있는 옷을 옷의 본질을 확인하면 이 문제가 뭐다라만 알고 있으면 내가 필요한 무기를 꺼내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꼭 제발. 마지막 문제를 앞두고 얘기를 해드리면, 구술에서 점수가 안 나온다. 문제 파악을 잘못한 거야. 문제 파악은 잘했는데 내가 내 세계에 갇혀서만 답을 한 거야. 문제가 요구한 것을 답을 한 게 아니라. 아니면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거의 그래요. 잘 따져봐. 잘.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 방법은 다시 봐야 돼요. 다시 봐야 돼요. 정말 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다 얘기해 줬거든요. 잘 생각해서 하세요. 이건 연습해야 돼요. 연습. 혹시 합격하시면 인터넷으로 수강하신 분들 저 전화번호 기억했다가 연락해서 이후 지도를 빡세게 받으셔야 될 겁니다. 마지막 문제. 모레 교원학습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정말 4가지 좋아하죠? 교사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다 다뤘던 거예요. 개인적인 측면, 조직적인 측면, 공식적인 측면, 비공식적인 측면, 유치원 내 측면, 그 다음에 지구까지 확장될 수 있는 측면, 지구별. 그거 안에 예를 들어야 된다니까요. 개인의 측면에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자세. 내가 먼저 밝게 인사하고 다가감으로써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해나가겠다. 비공식적인 만남으로 라포를 형성해 나가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같은 찌개에 숟가락을 넣을 정도가 되어야 친한 정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외국 애들은 한 집에서 살고 한 이불을 덮어도 따로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린 그런 게 있어요. 뭐 가족이다라고 하면 일단 꼭 굽어야지. 이렇게 같이. 삼계탕이다, 닭도리탕이다 그러면 이렇게 먹다가 이거 왜 맛있지? 그래서 단무지 홍당무도 하나 이렇게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쓰죠. 보통 이제 요즘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이렇게 떠서 하기도 하지만 제가 상징적으로 얘기 드렸는데 식탁 공동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친교 공동체로서 식탁 공동체라고 하는 게 꼭 뭐 같은 팥에 뭐 숟가락을 넣어야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식사를 같이 하고 그러면서 생각을 나누고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거예요. 자, 공식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들어오고 있는 예시문 보이세요? 서로 간의 전문적인 내용 혹은 우리 업무 분장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들, 특히나 학습 공동체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런 얘기들, 사활의 분석, 멘토링, 더 나아가서 지구별 자율장학, 여기까지. 자, 처음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쭉 왔습니다. 네.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2019는 합격하고 오면 준비를 할 거예요. 예시 문제랑 같이 하면서 합격하고 오면 2019는 준비를 해서 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게 겨울이 아니라서 많이 모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러면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본인이 더 많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많이 연습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합격하시길. 설사 합격이 안 되더라도 마음을 너무 나약하게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칠게요. 수고했습니다.